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위산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라고 하죠. 이거의 그 작용 기전, 그리고 약에 대해서 한번 좀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알려고 하면은요, 위산이 어떻게 분비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위에서 산을 분비하잖아요. 여기 위산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비하냐면요, 여기 이제 어떤 세포에서 분비를 하는데요. 그 세포 이름이 벽세포입니다. 벽세포. 요 놈이 이제 벽세포라고 할게요. 벽세포. 그럼 이쪽이 이제 그 위안이라고 하죠. 위안. 그러면은 벽세포에서 이 산, H 수소이온 이거 갖다가 막 분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분비를 합니다. 얘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여기에 어떤 채널이 있기 때문이죠. 또 펌프가 있기 때문이죠. 펌프로 그냥 펌프질을 그냥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안에서 밖으로 수소이온을 엄청 내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내뿜는 게 아니고 안으로 뭘 가지고 오면서 내뿜는데요. 바로 이 포타슘이온, 이 칼륨이온 얘를 안으로 들여오면서 이 수소이온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소이온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거는 바로 물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냥 물. H2O. 자, 물이 이제 이온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데, 지금 논의를 위해서는 그냥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그래서 이 OH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 K 플러스 들어온 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가 궁금하시면은, 이거는 제 이제 그 소화기 생리학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PI라고 하는 약은 뭐냐면은요, 결국 얘를 억제하는 거예요. 요 펌프.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요. 이 펌프를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펌프질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위산이 분비가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붙어서 억제하는 게요, 비가역적이에요. 비가역적. 왜냐면 이게 공유결합으로 완전히 단단하게 그냥 묶여버려요. 이 약 자체가 여기 묶여버려요. 그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이게 이제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작용을 해서 좋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떤 채널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막 이게 산을 분비를 한다. 다른 채널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는 작용 못해요. 이미 여기에 붙어버렸으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 PPI를 우리가 먹었어요. 입에서 이제 약을 이렇게 먹었다 칩시다. 그럼 약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위로 들어오겠죠? 위로. 그러면은, 위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이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바로 붙어가지고, 이걸 딱 맞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요. 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소장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소장까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얘도 내려가서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돼가지고, 혈액을 타고 쫙 돌아요. 피를 타고 혈액을 타고 이제 돌아가지고 간으로 가요. 혈액으로 타고 돌아서 간에서 대사가 또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신을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 피를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돌아서 위에 있는 벽세포로는 혈액을 타고 와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밤에 자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성자 펌프, 우리 위산 분비하는 얘도 그냥 밤에도 막 계속 분비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 우리가 아침 먹을 때 이때 제일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약을 좀 일찍 먹어야 되겠죠. 일찍 먹어야지 얘가 이렇게 흡수돼가지고 가가지고 어쨌든 위산 분비를 좀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식전 30분 이걸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식전 30분에 드십시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 갖다 주사로 맞으면 뭐 그냥 직방으로 가겠죠. 근데 뭐 이 주사로 PPI 쓰는 거는 뭐 위장관 출혈이 있을 때나 되는 거지. 그걸 뭐 이런 용도로는 허가 거의 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걸로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요게 이제 이렇게 약이 왔어요. 이 약이 이렇게 이제 혈관을 통해서 왔어요. 여기 이렇게 약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만큼 들어왔다고 효과를 바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벽세포에 좀 쭉쭉쭉쭉쭉쭉쭉 쌓여야 됩니다. 쌓여야 돼. 쭉쭉쭉쭉쭉쭉쭉. 차곡차곡 쌓여야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산이 분비되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만나가지고 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활성화. 산에 의해서.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뭐, 그래서 PPI를 먹고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4일에서 5일? 그 정도는 먹어줘야지 이게 효과가 좀 그래도, 의미 있게 나타나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약효를 보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게 산에 의해서 제가 활성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밥 먹게 되면 위산이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막 흡수돼가지고 이렇게 막 혈액을 타고 쭉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산에 의해서 막 활성화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위산이랑 너무 맞닥뜨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흡수되더라도 뭐 이게 지나다니다가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밥 먹기 전에 먹어야 이런 효과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밥을 먹었을 때 나오는 위산도 타이밍 좋게, 또 막을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약은 아침 식전 30분에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전적으로는 어쨌든 그래요. 요게 약간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아도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주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저도 약간 그런 걸 이제 환자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경험을 하는데 어쨌든 기전은 아침 식전 30분에 먹어야 제일 효과가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약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약을 이렇게 식전에 먹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일단 약을 먹는다는 거는요 일단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약을 식후에 뭐 챙겨서 먹는 건 그래도 밥 먹고 나서 약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챙겨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식전에 약을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딱 챙기지 않으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인간한테 이런 부지런함을 강요하지 말고 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기발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 PPI에다가 아예 산을 중화시키는 그런 이 탄산염이라고 있거든요. 이 탄산염을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넣어. 그러면은 같이 들어가지고 위산을 그냥 중화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이게 활성화되고 뭐 이런 걸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침으로 해서 흡수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이 있거든요. 란스톤 LFDT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좀, 이거는 이제 삼키는 게 아니라 입에 녹여가지고 먹는 거니까,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반감기를 엄청, 그러니까 이게 서방형으로, 그러니까 약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천천히 서방형으로 나오도록 제작된 약도 있어요. 이건 덱슬란소프라솔, 그러니까 덱실란트 DR 캡슐이라고 있는데 덱슬란소프라솔 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서히 흡수되니까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게으름을 좀 게을러도 효과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약이 있습니다. 저도 이 약들을 좀 쓰고요. 요걸 저는 조금 그래도 즐겨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약을 이렇게 먹으면은 4, 5일 정도 열심히 먹잖아요. 그럼 위산 분비가 잘 억제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그런 경우에도 효과가 있어요. pH가 위산의 pH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이 pH를 이렇게 24시간 동안 재보면은 pH가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밤에 야간에 이게 pH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위산 분비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시점에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간 위산 분비 돌파라고 해요. 돌파. Nocturnal Acid Breakthrough라고 하는데 이걸 PPI를 충분히 썼는데 뭐 역류성 식도염도 하나도 안 좋아지고 위궤양도 안 낫고 그렇다면은 이제 요런 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대사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간을 거쳐서 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간에 있는 효소 중에 이제 이 PPI는 중에 좀 옛날에 쓰던 PPI는 CYP2C19이라고 하는 이 효소를 이용해서 대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빨리빨리 막 하는 그런 아형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빨리빨리 대사가 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야간에는 약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 유전자의 어떤 변이 때문에 약효가 어떤 사람한테서는 좀 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요 간에서 대사되는 거는 이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약은 심장병에 있어서 이제 관상동맥 스텐트, 이 심장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 혈관에 이제 스텐트를 넣어놓고 꼭 쓰는 약이거든요. 협심증이 있을 때. 근데 이 PPI를 먹으면은 얘랑 같이 이거 공유를 해요. 이 효소를. 그러니까 이 클로피도그렐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 PPI 중에 어떤 일부를 잘못 먹으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협심증 약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전공의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런 약을 같이 썼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거죠. 우리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약이죠. 그거의 작용 기전하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